유난히 따스한 오후였다. 이한수는 한의원 진료실 창가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67세.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침착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왔다. 원장님, 새 환자분이세요. 간호조무사 김씨가 차트를 내밀었다. 강은희, 65세, 여성. 주 증상 손떨림, 보행장애.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단발머리, 여전히 고든 자세, 그리고 그 눈빛. 한수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한수는 기계적으로 맥을 짚었다. 은희의 손목에 닿은 그의 손가락 끝에서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수야, 미안해. 나 못 만나. 왜? 우리 약속했잖아.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된대. 너 같은 놈은 우리 딸 만날 자격이 없다고. 은희의 아버지가 그의 뺨을 때리던 그날, 재벌가 대저택 현관 앞에서 굴욕을 당하던 그날, 가난한 한의대생이었던 자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맥이 불규칙하시네요. 한수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평온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파킨슨병 초기 진단받았어요. 3개월 전에. 증상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작년 가을부터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든 건 줄. 격식 있는 대화. 환자와 의사의 관계.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40년 전 그날을 향해 있었다. 진료가 끝나고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섰다. 한수 씨. 아니, 원장님. 다음 주에 다시 와도 될까요? 한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주 2회 침 치료가 필요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오시죠. 은희가 나간 후 한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은희는 한의원 문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꺼내 약을 꺼냈다. 파킨슨병 약.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그녀의 차는 고급 수입차였지만 운전석에 앉은 그녀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20년 전 이혼한 남편,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연락하는 자녀들. 큰 집에 혼자 사는 삶. 바보같이. 은희는 중얼거렸다. 40년 전 25살의 자신에게. 부모의 압박에 굴복해 한수를 떠난 그날의 자신에게.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부모가 정해준 재벌 2세였다.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은희의 마음 한구석엔 늘 한수가 있었다. 한편 한의원에서는 한수의 딸 이지영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빠, 오늘 환자 중에 강은이라는 분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김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아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지영은 40대 중반의 침착한 여성이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2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옛날 아는 사람이다. 얼마나 옛날인데요? 한수는 대답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영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다. 설마 엄마 전에? 한수의 침묵이 답이었다.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환자야. 그냥 환자로 볼 거다. 하지만 지영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읽었다. 평생 과묵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자신을 고립시킨 아버지. 그 아버지의 눈에 40년 만에 다시 불이 켜진 것 같았다. 화요일 아침, 은희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한의원에 도착했다. 대기실에는 동네 할머니 환자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 네. 손이 좀 떨려서요. 우리 원장님 솜씨 좋아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하셨는데
인품도 좋으시고. 그러시구나.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한수가 이곳에서 30년을 살았다는 것. 그 세월 동안 자신은 무얼 했던가. 원장님 부인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데 참 안 됐어요. 그렇게 금슬이 좋으셨는데.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인, 한수에게도 가정이 있었구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강은희 환자분. 간호조무사의 호출에 은희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한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누구세요? 오늘은 침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희가 침대에 누웠다. 한수의 손이 정확하게 혈자리를 짚었다. 침이 들어갈 때마다 은희는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통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40년. 정말 오래됐네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수의 손이 잠깐 멈췄다. 네. 원장님은 행복하셨어요? 그동안? 한수는 다음 혈자리에 침을 놓으며 대답했다. 그럭저럭이요. 환자분은요? 저도 그럭저럭이요. 둘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었다. 침 치료가 끝나고 은희가 일어나 앉았다. 한수가 처방전을 쓰면서 말했다. 약은 계속 드셔야 합니다. 한약은 보조적으로 처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수가 처음으로 은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지금입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일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사과요? 그날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부모님 압박을 이기지 못했어요. 한수 씨를, 원장님을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한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다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의미 없어요. 제겐 의미 있어요. 평생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일이에요. 저도 결혼했고 환자분도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한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그날의 굴욕, 분노, 슬픔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앞에 앉은 늙은 여자를 보며 다른 감정도 느껴졌다. 연민?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미련? 은희가 한의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하자 동네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원장님이 요즘 누구 치료하신대? 그 고급차 타고 오는 여자분? 딱 봐도 재벌집 사모님 같던데. 근데 원장님이랑 옛날에 아는 사이였대. 한의원 대기실은 작은 동네의 사랑방이었다. 정보가 오가고 추측이 더해졌다. 지영은 이런 소문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빠, 동네에서 소문나는 거 아세요? 무슨 소문? 아빠랑 그 강은희 씨 얘기요. 옛날 연인 사이였다면서요? 한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손을 멈췄다. 그냥 환자야. 아빠, 저 바보 아니에요. 아빠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한테 마음 있으시잖아요.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한수가 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펐다. 네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도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그럼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 와서? 지영아. 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네 엄마도 알고 있었어. 내 마음속에 묻어둔 사람이 있다는 걸. 지영은 충격을 받았다. 엄마가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얘기했지. 솔직하게. 네 엄마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30년을 함께 살았어. 그럼 엄마는? 평생 그걸 알면서. 네 엄마는 행복했어. 나도 최선을 다했고. 하지만 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영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인생에 그런 무게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3주가 지났다. 은희의 손떨림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침치료와 한약,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덕분이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원장님 덕분에.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침을 놓았다.
이제 진료실 안의 분위기는 처음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원장님, 네, 제가 한의원 봉사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한수가 손을 멈추고 은희를 보았다. 봉사활동요? 네, 약재 정리한다거나 차 끓인다거나 간단한 일이요.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무료해서요. 한수는 잠시 고민했다. 이건 선을 넘는 일일까? 하지만 은희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주 1회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오시죠. 은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희는 한의원의 일부가 되어갔다. 목요일 오후면 한의원에 나와 약재를 정리하고 환자들에게 차를 내주었다. 동네 할머니들은 금세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강 선생님, 이 약재 이름이 뭐예요? 당귀예요. 여성 질환에 좋답니다. 아이고, 공부하셨네. 요즘 배우는 중이에요. 재미있어요. 한수는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40년 전에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함께 한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어느 목요일 오후, 한수의 손자 민준이가 한의원에 놀러왔다. 초등학교 3학년인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김 선생님한테 과자 달라고 해라. 할머니 누구세요? 민준이가 은희를 가리키며 물었다. 은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친구야. 민준이라고 하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민준이가 씩 웃었다. 아이들은 순수했다. 어른들의 복잡한 과거 같은 건 상관없이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할 뿐이었다. 할머니, 여기 자주 와요? 응, 목요일마다 와. 그럼 목요일에 또 와요. 저도 목요일에 자주 올게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은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신의 손주들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다. 이 아이의 맑은 눈빛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한수는 민준이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물었다. 오늘 한의원에 온 할머니 어땠니? 좋았어요. 할아버지 친구 맞아요? 응. 오래된 친구예요? 아주 오래됐지. 그럼 더 자주 오시면 좋겠다. 할아버지도 요즘 더 밝아 보여요. 한수는 손자의 말에 놀랐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감추려는 것까지 본다. 어느 금요일 침치료 후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장님, 부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한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배려심 많은. 행복하셨겠어요. 그럭저럭요. 환자분은요? 은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자녀분들은요?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소원해요.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왜요? 늘 딴 생각을 했으니까요. 지금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희가 계속 말했다. 남편도 알았을 거예요. 제 마음이 온전히 자기한테 없다는 걸. 그래서 이혼할 때도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네가 원하는 삶 살아 그러던데요. 후회하십니까? 네, 많이요. 용기 없었던 제 자신이 후회돼요. 그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원장님을 한수 씨와 함께 했더라면. 한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랬어도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저도 가난했고 환자분 부모님의 반대가 얼마나 거셨는지 알지 않습니까?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을 거예요. 은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후회는 덜했을 것 같아요. 지영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아버지와 은희의 관계가 단순한 의사 마이너스 환자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일요일 지영은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목요일에 온 할머니 오늘도 와요?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아, 너 그 할머니 만났어? 응, 목요일에 한의원에서 만났어.
엄청 좋으신 분이야. 지영이 아버지를 쏘아보았다. 한수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애들 밖에서 놀게 하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고 있어. 치료요? 아빠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는 평생 그 상처 안고 사셨잖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결혼 전에 아빠가 다 얘기하셨다고. 첫사랑 얘기. 그래서 왜 지금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아빠한테 상처 준 사람인데. 지영아. 한수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은희 씨도 피해자였어. 재벌가 딸로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던. 그게 아빠를 버린 이유가 되나요? 버린 게 아니야. 포기당한 거지. 그 사람 부모가 나를 포기하게 만든 거야. 지영은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다. 아빠, 그 사람 편을 들으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됐어. 25살 젊은 여자가 부모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그 사람도 평생 불행하게 살았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말이야. 지영은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을 읽었다. 11월 중순, 은희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손떨림이 심해지고 보행도 불안정해졌다. 대학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한수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무서워요, 원장님. 괜찮습니다. 약물 조절하면 다시 좋아질 겁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은희가 한수의 손을 잡았다. 한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원장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요? 환자분은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하는 고백은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40년 동안 품고 있던 말이에요. 한수는 눈을 감았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환자분이 다시 건강해지면 그때 들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은희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파킨슨병이 급속히 진행된 건 아니었다. 다만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이었다. 규칙적인 생활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담당 교수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수가 옆에서 함께 설명을 들었다. 제가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보완 치료로는 좋습니다. 다만 운동과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희가 한수에게 물었다. 왜 같이 와주셨어요? 환자한테 여기까지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걱정돼서요. 원장님도 저한테 아직 미련이 있으신 거죠? 한수는 대답 대신 앞을 보고 걸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12월이 되자 은희의 상태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치료, 그리고 한의원에서 보내는 시간.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은희를 맞았다. 이제 민준이는 목요일마다 할아버지 한의원에 들르는 게 일상이 되었다.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과학 시간에 식물 배웠어요. 광합성이요. 오, 어려운 거 배우는구나. 은희는 민준이와 이야기하며 과자를 나눠주었다. 한수는 진료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사람도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영은 여전히 은희를 경계했지만 민준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나 이상한 거 아니죠? 아빠가 행복해 보이는데 자꾸 반대하게 돼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엄마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장인어른도 이제 67세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엄마도 원장님이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야. 그 강은희 씨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민준이도 좋아하잖아.
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남편 말이 맞았다. 자신의 감정이 아버지를 올가매고 있는 건 아닐까? 12월에 첫눈이 내리던 날, 은희는 한의원에 따뜻한 호빵을 사들고 왔다. 원장님,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환자가 많아서.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한수는 호빵을 받아들며 씁쓸하게 웃었다. 40년 전에도 이러셨죠. 제가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으면 야식 사들고 오시고. 은희가 놀랐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합니다. 환자분이 입던 파란색 코트도, 좋아하던 팥빙수도. 저도 다 기억해요. 원장님이 한의학 책 읽을 때 코를 찡그리던 모습도, 침 놓는 연습하느라 자기 손에 침 꽂던 것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다. 원장님. 네. 제가 다시 건강해졌으니까 그때 하시려던 말씀해주세요. 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4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굳었다. 환자분을,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을, 부모 말 한마디에 우리 사랑을 포기한 사람을. 죄송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알겠더군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걸. 한수가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 아내는 제가 환자분을 잊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평생 묵묵히 곁을 지켜줬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제대로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더 불행했던 거겠죠. 저는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으니까. 은희가 눈물을 흘렸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용서는 진작에 했습니다. 한수가 처음으로 은희의 손을 잡았다. 환자분을 다시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희생자였구나. 시대의 계급의 부모의. 원장님,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으로 환자분을 보고 싶습니다. 67세의 늙은 여자로요. 은희가 울먹이며 웃었다. 저도요. 과거의 기억 속 남자가 아니라 67세의 원장님으로 보고 싶어요.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40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지영은 민준이와 함께 한의원 크리스마스 장식을 돕기로 했다. 한의원에 도착하니 은희가 이미 와서 환자들에게 차를 나눠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은희가 밝게 웃으며 답했다. 지영 씨시죠? 원장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세요. 민준이, 할머니다. 민준이가 은희에게 달려갔다. 은희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은희의 얼굴에 진심 어린 애정이 보였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영의 말에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의원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먼저 사과드릴게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너무 경계했어요.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당연하죠. 저도 딸이 있으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민준이를 보니까 강은혜 씨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대하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은희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자식들한테는 못해준 게 많아요. 늘 딴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아빠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했다고. 죄송해요. 제가 원장님 인생을 너무 많이 흔들었죠.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표정을 요즘 보면 오히려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너무 무기력하셨거든요. 정말요? 네.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환자 보고 밥 먹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원장님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약속드릴게요.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 순간 지영은 어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연말 한수와 은희는
공식적으로 만남을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곧 축복했다. 원장님도 이제 행복하실 때 됐지. 둘이 참 잘 어울려. 새해 첫날, 은희는 한수의 집에 초대받았다. 지영 가족도 함께였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준이가 세배를 올렸다. 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배돈을 주었다. 민준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렴. 할머니는 할아버지 여자친구예요? 민준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모두가 웃었다. 한수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할아버지 여자친구야. 와, 그럼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은희가 민준이를 안아주었다. 할머니가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할머니 최고예요. 지영이 은희에게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가세요. 저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날 저녁 한수와 은희는 한의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새해 첫날의 석양이 아름다웠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은희가 말했다.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맞아요. 젊었을 때 만났으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의 무게를 알고, 상처를 알고, 용서를 알고. 은희가 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늦은 것 같아요. 한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요. 딱 맞춰왔어요.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다. 40년이라는 긴 여정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 시작이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다. 은희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규칙적인 생활, 한약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가장 큰 약이었다. 원장님, 오늘 대학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던가요? 교수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안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수가 미소 지었다. 다 환자분이 잘 관리하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원장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은희가 한수의 손을 잡았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덕분이에요. 한의원 대기실에서는 환자들이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참 보기 좋네. 원장님도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어. 어느 토요일 오후, 한수는 은희와 함께 등산을 갔다. 가벼운 산책 코스였지만 두 사람에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산책했었죠. 그때는 젊어서 정상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지금은 천천히 걸어도 좋아요.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 정상 근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은희가 정성스럽게 싼 김밥이었다. 맛있네요. 원장님 입맛에 맞나 걱정했어요. 40년 만에 먹어보는 환자분 김밥입니다. 어찌 맛이 없겠습니까? 두 사람은 웃었다. 이제 환자분이라는 호칭도 농담처럼 들렸다. 원장님, 왜요? 우리 재혼까지는 생각 안 하시죠? 한수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너무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하지만 한수가 은희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환자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은희가 볼을 붉혔다. 67세에 무슨 프로포즈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4월 어느 날 은희의 딸 서연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30대 후반의 커리어 우먼인 서연은 어머니와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 딸에게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누구세요? 한의사 선생님. 엄마 파킨슨병 치료해 주시는 분인데. 좋으신 분이세요? 응, 아주 좋은 분이야. 사실은. 은희는 40년 전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줬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엄마는 평생 그분을 잊지 못하신 거예요? 미안해.
그래서 너희 아빠한테도 너희한테도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했어. 서연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요. 뭔데?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엄마가 우리랑 같이 있어도 늘 어딘가 멀리 가 있는 것 같다고. 은희가 눈물을 흘렸다. 정말 미안해. 아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엄마도 사람이었구나. 자기 마음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서연아,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엄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다. 한편 은희의 아들 준호도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사업가인 준호는 처음엔 회의적이었다. 엄마,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30년 넘게 한 동네에서 한의원 운영하신 분이야.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은희가 씁쓸하게 웃었다. 준호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오히려 엄마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사신 분이야. 준호는 한수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한의원을 찾아간 준호는 한수와 마주 앉았다. 저는 강은희 씨 아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 어머니 진심인가요? 한수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그럼 왜 만나세요? 늙어서 그런가 봅니다. 원망보다 이해가 먼저 오더군요. 준호는 한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려야죠. 좋은 아드님을 두셔서 어머님이 든든하시겠습니다. 5월이 되자 한의원 앞 작은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꽃을 가꾸며 환자들을 맞았다. 강 선생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작약이에요. 한약재로도 쓰이죠. 와, 예쁘다. 민준이가 꽃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은희는 아이에게 꽃 이름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한수는 진료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40년 전 상상했던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너무 늦게 온 게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아니었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한수와 은희는 동네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둘만의 시간이 소중했다. 원장님, 제 버킷리스트 들어줄래요? 버킷리스트요? 네. 파킨슨병 진단받고 나서 만들었어요. 뭔데요? 제주도 여행. 원장님이랑 같이요. 한수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언제 가시겠습니까? 6월에 갈까요? 날씨도 좋고. 그때쯤이면 제 대타 원장님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7세와 65세의 연인들. 세상 사람들은 우스꽝스럽다고 할지 몰라도 그들에겐 진심이었다. 6월 한수와 은희는 제주도로 떠났다.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새로운 시작이었다.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40년 전에 같이 오려고 했던 곳입니다. 기억해요? 물론입니다. 환자분이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었죠. 은희가 한수의 팔짱을 꼈다. 이렇게라도 오게 돼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해변을 걸었다. 젊은 연인들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더 깊은 여유가 있었다. 원장님, 저기 카페에서 쉬어갈까요? 좋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장님, 제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 병 때문이요. 파킨슨병은 계속 진행될 텐데. 한수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저도 67세입니다. 언제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르죠. 서로 의지하면 됩니다. 고마워요. 환자분. 왜요? 이제 편하게 부르면 안 될까요? 환자분이 아니라 은희라고 불러주세요. 은희 씨. 네, 한수 씨.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이름. 여행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성산일출봉에 올랐다.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갔다. 다리 괜찮으세요? 네, 천천히 가면 돼요. 정상에 올라 일몰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장관이었다. 은희 씨,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언제요? 지금입니다. 이 순간, 은희가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늙은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청춘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더욱 행복해졌다. 한수와 은희는 주 3회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영도 이제는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어느 일요일 가족 모임에 은희를 초대했다. 은희 씨, 편하게 오세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지영 씨. 가족 모임은 화기애애했다. 민준이는 은희 할머니 옆에 찰싹 붙어 앉았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그렸어요. 민준이가 그림을 내밀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와, 정말 예쁘다. 할머니 방에 걸어둘게. 진짜요? 와. 지영이 은희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가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죠? 물론이에요. 너무 기뻐요. 저도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어요. 솔직히. 당연해요. 하지만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지영 씨가 허락해줘서. 저녁 식사 후 한수와 은희는 집 앞 산책로를 걸었다. 가족들이 받아들여줘서 다행이에요. 지영이가 마음이 넓은 아이입니다. 원장님, 아니, 한수 씨 딸로 태어나서 행복하겠어요. 한수가 은희의 어깨를 감쌌다. 은희 씨도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정말요? 물론입니다. 민준이가 인정했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저녁 햇살이 따스했다. 가을이 왔다. 한의원 앞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었다. 은희는 이제 한의원의 완전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주 3회 봉사활동을 하며 환자들과 친해졌고 동네 사람들도 그녀를 원장님 여자친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강 선생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뭐려 늙은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다 예뻐져요. 은희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한수는 은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작약 꽃 모양의 펜던트였다. 작약은 우리 한의원 정원에서 은희 씨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직접 고르신 거예요? 네. 어제 시내 나간 김에. 은희가 목걸이를 걸었다. 한수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 어울립니다.